지난 4.16 지방선거 당시에 6.13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정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하게 기획된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검찰을 향해 선거 개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임 전 실장의 출석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향후 수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현장에 현장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육설도 나오고 상당히 좀 주변이 아주 시끄럽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검찰 피의자 출석으로 먼저 화면에 나오게 됐어요. 이거 기소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어제 무더기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기소를 진행을 했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소환을 진행하고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선거의 그런 영향 여부를 고려해서 총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한다. 네. 근데 지금 임종석 실장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네. 그럼 입건이 됐다는 얘기고. 네. 입건이 됐으면은 기소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지금이 1월 말, 4월 총선이면 석 달 뒤인데 이거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검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그 13명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것은 그 청와대 한명수사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앞으로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예. 네.
거의 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는데 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오늘 소환에 나와서도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에 검찰 인사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에 대한 혐의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뭐 확증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소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적인 고려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석 달이면 적지가 않은 그런 네. 기간인데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 스텝이 좀 또 꼬이는 것 같습니다. 함용 수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고발 사건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어제는 청와대가 그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일괄 기소했죠. 예. 저녁 때 갑자기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데 누구누구가 기소가 됐습니까? 네,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대검 간부 회의가 끝나고 바로 이런 기소 결정이 났었던 걸로 네, 확인됐고요. 네. 그 기소 인물은 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인데 저도 당시 자료를 받고서 13명이 불구속 기소라고 나와 있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 그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첩보를 청와대에서는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보여서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주요 혐의자 중에 피의자 중 이게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겠죠. 8명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있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로 되어 있군요. 다음에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치안감을 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고 있고 박형철, 한병도 이런 청와대 인사들도 같이 기소가 됐죠. 장완석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유재수 네. 씨의 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또 추가로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했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아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고려를 해서 재판부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공소유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어제 그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이 봐준 기소를 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주범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다시는 이제 뭐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 조 전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3명이서 합의를 하긴 했으나 그래서 이제 공범이라고는 하지만 설명을 보면 그 공소장을 보면은 약간 좀 그 다른 사람보다는 혐의가 좀 약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소장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따로 뭐 그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9명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 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황우라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도 없이 기소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강욱 비서관도 소환이 없이 물론 이제 소환에 거부를 했지만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 간의 그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1년 8개월 전에 고발이 됐으나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 총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 출마 선언 이후에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까 이제 와서 검찰이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물론 출석 의사는 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환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이고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황 전 청장에 대해 최소 4번 정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총선 출마 준비 일정 가지고만 이제 바쁘다는 이야기였고 출석 의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뭐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황 전 청장 얘기는 내가 지금 21대 총선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걸려 있으니 빨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는 나오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검찰에다가 오히려 출석을 통보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출석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황 전 청장의 주장이고 네.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린 4번이나 지금 당신에게 통지를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면서 안 나오지 않았냐? 불출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 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뭐 진술에-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황 전 청장의 뭐 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나름대로 취재하는 그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지 않을까 이게 팽팽하게 갈리고 있나요? 네, 일단 뭐 근데 맞다고 보이는 것은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 때문에 지금 소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검찰 역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있어서 예. 네, 일단 뭐 어찌 됐던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서로 얘기가 아주 틀리는 건 아니지만 네. 완전히 반대되는 서로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황우라 전 청장까지 이 기소를 할 때 소환 없이 기소하는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저도 취재하면서 봐왔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정말 일반 국민의 사건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말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근데 뭐 일단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보자면 그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저번 최강욱 비서관 때 반대를 하면서 계속 그 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송경호 3차장이 이제 좀 무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좀 총대를 메고서 기소한 것이라는 거에 되게 지금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검의 법무부는 그런 뭐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뭐 수사 심의를 뭐 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사 내외부 협의체를 동원을 해서 좀 의견 조율을 하라고 했었지만 뭐 대검은 여기에 아직까지 입장을 뚜렷하게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 비서관 때와 이번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예. 그 황 전 청장은 어제 그 대검 회의에
많은 간부들이 이제 수사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고 음. 물론 뭐 소환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성윤 지검장 빼고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기소에 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계속 냈고 네. 이거 근데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성윤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누가 패싱 당하는 겁니까? 이번 기소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그 울산시장 이것만 가지고서 우선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뭐 패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오바된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왜냐면은 표현이 아닌가 보군요. 네, 왜냐면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서 뭐 찬반을 지금 거쳐서 이번 기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네.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결재가 없었는데도 기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그 이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소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그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같이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뭐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다고 보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이의 제출, 의견 제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소에 관련해서 또 냈었고 이것이 뭐 패싱이냐 아니면 뭐 검찰 학살이냐 이런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신선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최 기자가 다시 한번 나와줘서 잘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